이토록 뜻밖의 일이 일어나다니. 예, 우리가 낭디꿈 5월 지정도서가 제목이 이토록 뜻밖의 뇌과학입니다. 우리가 뇌 쪽으로 우리 낭독하는 사람들이죠. 낭독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뇌 쪽으로 죄송합니다. 연구를 해야 돼요. 뇌 쪽으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요번에 이제 재윤 쌤이 이 책은 재윤 쌤이 추천해 준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뇌예요, 뇌. 뇌 쪽을 어떻게 쓰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러면서 인지장애도 있고 또 치매 예방, 나이 들수록 피해갈 수 없는 질병 앞에서 뇌는 어떻게 다스리고 있는가. 이 뇌를 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아는 거고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내가 대처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죠. 저 한 다음에 해숙쌤 먼저 하도록 할게요. 출근해야 되니까. 이 책입니다. 이토록 뜻밖의 뇌과학 7과 2분의 1. 왜 7과 2분의 1일까? 이거 아리송하지 않습니까? 뭐 4분의 3, 2분의 1 할 수도 있는데 7과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이 책이 전해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5월달 낭독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뇌가 당신에 관해 말할 수 있는 7과 2분의 1가지의 진실. 리사 펠드먼 베럿이 지었고, 변치영 옮김, 정재승 감수. 그래서 띠지에 보면 뇌를 안다는 것은 나와 인간을 안다는 것. 베럿은 인간의 마음에 관한 가장 도발적인 사상가이다. 애덤 그랜트가 한 말이죠. 출간 즉시 아마존 뇌과학 심리학 베스트셀러 뇌과학자 정재승 감수 및 강력 추천 반세 노블 디스커버리 최고의 과학책 아마존 에디터의 선택 베스트 논픽션 이 뒤에 표지가 있어요. 뒤에 표지 우리 해숙쌤 읽어주세요. 제가 보도록 할게요. 뒤에 표지에 자유롭고 온전한 최선의 삶에 관해 뇌과학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인간의 뇌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생각이 아니다. 이 세상에 이토록 다양하고 때로 상충하는 마음들이 있는 까닭. 뇌가 모든 것을 예측한다면 우리에겐 그 예측을 바꿀 힘과 책임이 있는가?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 지금껏 알던 것보다 훨씬 중요한 뇌과학적 이유. 해수님 찾으셨어요? 요 뒤인데. 그간의 허구와 오류를 넘어 우리 뇌의 진면목을 보여줄 한 권. 21세기 뇌과학의 정수가 이 책 한 권에 고스란히 담겼다. 정재승, 카이스트 바이오 및 뇌과 공학과 교수, 인간의 뇌에 관한 가장 짧고 강력한 최고의 입문서, 렉스 프리드먼, MIT 인공지능 연구자. 네, 배옥 교수님 마이크 켜고 읽어주세요. 아, 맨 뒤에 몇 번째지요? 뇌와 뇌와 맞아요. 마법의 거기인가요? 네, 네, 뇌와 그 마법에 관해 알고 싶다면 이 책으로 시작하라. 데이, 데이비드 이글먼 스탠퍼드 대학교 신경과학자, 인간이라는 존, 신경과학자. 신경과학자, 인간이라는 존재, 그리고 우리가 가진 자유와 선택자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핵심, 존카 존카 바친 뇌에, 뇌에 관해 안타깝고, 안다고, 뇌에 관해 안다고 착각하는 것들을 유쾌하고 스, 스마트하게 실, 살펴본다. 살펴본다. 데니얼 길버트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네, 띠지에 있는 거 한번 읽어주세요. 뇌에 관해 단 한 권을 읽는다면 이 책을 읽어라.
여러 권을 읽겠다면 이 책으로 시작하라. 이렇게 써 있네요. 앞에 해옥쌤이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앞날개. 글씨가 너무 작아가지고, 그죠? 앞날개. 날개, 명료하고 여기. 명료하고 유려한 글에 담긴 인간 명료하고 존재에 대한 유려한 통찰. 글에 담긴 인간 존재에 대한 통찰. 과학자들의 과학자. 하버드대 법, 뇌, 행동센터 장의자. 세계 1%의 뇌과학자가 들려주는 오늘의 뇌과학 이야기. 지연이 리사 펠드먼 베럿. 심리학 및 신경과학 분야의 혁신적인 연구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과학자 중 상위 1%에 속하는 심경과학자다. 로스 이스턴 대학교의 석좌 교수이자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에도 재직 중이며 하버드 대학교 범뇌행동센터의 수석 과학 책임자 CSO다. 2019년 신경과학 분야에서 구겐하임 펠로우십을 받았으며 뇌와 감정에 관한 획기적인 연구 업적을 인정받아 미국 국립보건원의 파이어니어상을 수상했다. 지원책으로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가 있으며 정서 편람, 정서의 심리적 구축, 맥락 속 마음, 정서와 인식 등의 학술서를 공저했다. 낭디꿈 화이팅. 낭비꿈 화이팅. 꿈 글씨가 화이팅. 작아서. 네, 눈이 아프네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4페이지를 보면 이토록 뜻밖의 뇌과학이 2021년 8월 5일 날 발행했거든요. 그런데 초판 13세 발행하고 2023년까지 6월 20일 13세를 발행을 했어요. 기본 18세 첨부를 아니야? 발행을 한, 18세. 지금 18세예요. 제 거는 응. '아13세, 그건 전에 18세까지. 와우, 대단한 책이죠. 내 거는 18세. 초판이 네, 나도 18세로 돼 있네. 2025년 감사합니다. 11월 1일. 예, 맞아요. 2025년? 11월 11월 1일 1일에 18세. 초판 이야, 18세 발행. 대단한 책을 우리는 만났습니다. 예. 우리의 뇌가 변신이 될 것 같아요. 야, 5페이지 한번 읽어주세요. 배우 교수님. 저요? 네, 네. 이 책을, 이 책을 감소, 아니, 감수하고 다른 분이 추천하며. 읽어주세요. 시간 네, 너무 작아. 큰일 났네. 이거 글씨가 다 작은데. 홍미쌤, 그러니까 이 책을 감수하고 추천하며 인간 뇌에 대한 더없이 흥미롭고 유익한 9번의 강연, 카이스트 바이오 및 뇌공학과 교수 정재승. 내가 강연을 듣고 싶어요. 내 과학자로서 대중 강연에서 만난 일반인 청중들에게 자주 듣는 얘기다. 저는 카이스트 학생들처럼 뇌과학을 제대로 한번 배워보고 싶어요. 라며 진지하게 열의를 보이는 청중들도 생각보다 많다. 살다 보면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저들은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궁금할 때가 많다. 부모 또는 자녀와 갈등이 있거나 배우자나 친구와 말다툼이라도 하면 더욱 그렇다. 또 SNS에 올라온 글들을 보며 세상에 참 독특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떠오를 때면 뇌과학을 찾기 십상이다. 도대체 인간의 뇌는 어떻게 작동하길래 나의 정체성을 어디에서 비롯되며 저들의 행동은 어디서 연유, 맞나? 연유한 것인지, 인간은 도대체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 궁금해지는 순간, 우리는 이 모든 것의 시작이자 마지막 배출구인 뇌를 제대로 알아보고 싶어진다. 나와 내 이웃, 그리고 우리 사회를 제대로 이해하고 싶은 것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지적 욕구니까. 요 끝내는 데까지 읽겠습니다. 그런 네. 측면에서 이 책은 우리 모든 호모 사이언스들에게 근사한 선물이다. 내각의 최전선에서 활발히 연구하는 학자가 마치 나에게만 특별히 들려주는 강의처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내각의 정수를 친절하게 설명해 주기 때문이다. 게다가 저자는 뇌과학 지식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가 이런 뇌를 품고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지도 조언해 주니 이보다 더 좋은 수업이 있을까? 낭디꿈 화이팅! 낭비꿈 낭디꿈 화이팅! 화이팅! 네, 해옥쌤. 예, 6페이지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 책의 저자 리사 펠드만 베럿 교수는 내가 존경하는 뇌과학자다. 베럿은 정서, 신경과학, 감정의 신경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탐구하는 뇌과학 분야. 베럿은 정서, 신경과학 분야에서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의미 있는 가설들을 제안해 왔다. 나 역시 연구 과정에서 그의 논문을 여러 편 읽었으며 그의 전작,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도 아주 흥미롭게 읽었다. 베럿은 인간의 감정은 문화적 환경 속에서 후천적으로 학습되고 구성되는 생물학적 토대를 가진다는 획기적인 이론으로 주목받은 바 있다. 예를 들어 인간은 6가지 기본 감정, 베이직 이모션, 슬픔, 기쁨, 분노, 역겨움, 놀라움, 공포, 6가지 기본 감정과 좀 더 복잡한 20여 가지 복합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학계의 통설인데 베럿은 서양 문화권과 동떨어진 나미비아의 흰 바족이 이 6가지 기본 감정을 기쁨 대신 웃는, 두려움 대신 바라보는 등과 같이 좀 더 행동 중심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발견했다. 해석해 보자면 모든 사람에게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보편적 감정의 지문은 존재하지 않으며 감정은 문화와 전후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고 표현될 수 있는 구성된 개념이자 일련의 개체군 사고임을 보여준다. 베럿은 이렇게 가장 원초적인 감정 주소도 사회적 구성물임을 주장해 학계를 놀라게 했다. 낭디꿈 화이팅! 낭디꿈 낭디꿈 화이팅! 화이팅! 7페이지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런 그가 이번에는 마음먹고 일반인을 위한 뇌과학 강의에 나섰다. 언제가 뇌에 관한 7과 2분의 1의 강의인 이 책은 한 번도 도입 강연과 7번의 본 강연을 통해 뇌과학의 고갱이를 맛보게 해준다. 앞으로 뇌과학을 공부하려는 청소년과 젊은이들에게 이 책을 꼭 읽어보라고 추천한다. 뇌, 어, 또 뇌과학을 전공하거나 연구하지 않더라도 이 뇌과학 입문서를 읽어두면 삶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내가 이토록 뜻밖의 뇌과학을 추천하는 강력한 근거는 이 책이 가진 몇 가지 미덕에 있다. 우선 뇌과학의 최신 연구 성과들을 바탕으로 생명체에게 뇌가 왜 필요하며 우리는 어떻게 뇌라는
1.4kg의 기관을 갖게 되었는지를 근본적으로 설명해 준다. 베럿에 따르면 우리 뇌는 생각하기 위한 이성의 기관이 아니며 사실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전에 그 필요를 예측하고 가치 있는 움직임을 효율적으로 만들어내면서 생존을 위해 신체를 제어하는 역할, 곧 알로스타시스를 해내는 기관이다. 다시 말해, 뇌는 신체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생존할 수 있게 해주는 기관이라는 얘기다. 이것은 뇌의 규현을 탐구하는 학자들에게 매우 유용한 가설 중 하나이며 최근 들어 더욱 지지를 얻고 있다. 양대꿈 화이팅. 양대공 화이팅. 화이팅! 양대금 네, 교수님. 화이팅. 네. 두 번째 단락이요. 영국의 과학 채널 네이처 리브스 뉴로사이언스는 지난 20년간 뇌과학이 밝혀낸 가장 중요한 학문적 성취를 꼽아달라는 질문에 뇌과학 전 분야에서 최대, 초대된 세계적인 석학 18명이 18명. 답한 18명이 답한 그들을 모아 2020년 9월 후에 지난 20년간의 뇌과학을 돌아보며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실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그들이 손꼽는 주요 성과들이 그보다 앞서 집필된 이 책 안에 고스란히 녹아 있다. 뇌가 거대한 단백질 덩어리가 아니라 네트워크라는 사실이라든가 뇌가 복잡한 네트워크의 유기적 정보 처리를 통해 창의성을 발견, 발견하는 복잡계라는 사실 등을 사실들이 그에다 또 뇌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도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것만도 아니며 양육이 필요한 본성을 가진 기관이라는 것도 중요한 중요한 발견했다. 뇌는 그 자체로 예측 기계 예측 기계라는 가설도 설학들이 꼽는 주요 성과인 동시에 이 책의 주된 주제다. 한마디로 21세기 뇌과학의 정수가 이 책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양띠꿈 화이팅! 양대꿈 화이팅. 보기가 조금 화이팅! 힘든. 야, 이거 쳐다보는 사람도 읽는 사람도 그러니까요. 아유, 어려워. 아유. 자, 우리 어, 홍미쌤 화이팅. 네, 화이팅. 8쪽 맨 밑쪽입니다. 이 책의 미덕 중 내가 각별히 좋아하는 점은 뇌에 대한 여러 오해를 풀어준다는 것이다. 한 예로 흔히 삼위일체의 뇌라고 부르는 가설이 왜 허구적인 신화에 불과한가를 조목조목 따져 밝혀내는 대목이 있다. 우리 뇌가 파충류의 뇌, 포유류의 뇌, 인간의 뇌 등 세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삼위일체의 뇌 가설은 아주 오랫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어 왔다. 특히 천문학자 칼 세이건이 자신의 저서 에덴의 용의 이 개념을 소개하면서 일반 대중들에게도 널리 알려졌다. 하지만 실제로 다양하게 생긴 동물들의 뇌는 모두 공통된 뇌 제조 계획하에 만들어진 것이다. 난자와 정자가 만나 수정된 직후 배아가 뇌를 형성하고 신경세포로 만들어가는 과정은 놀라울 정도로 정해진 순서를 따르며 모든 동물은 같은 순서와 단계를 거쳐 만들어진다. 다만
종류별 각 단계에 머무는 시간이 달라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뇌가 형성되는 것이다. 삼위일체 내 가설은 파충류에서 포유류, 그리고 인간과 같은 영장류에 이르는 진화적 과정에서 마치 뇌의 층이 하나씩 더해져 우수해지는 방향으로 진화해 왔다는 편견을 심어준다. 인간이 인간인 이유는 우리만의 거대한 대뇌 피질을 가져서가 아니라 보편적 원리에 따라 만들어진 뇌 구조가 전체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우리 뇌 안에는 파충류의 본성이나 포유류의 본성을 담당하는 원시 뇌는 없다는 사실을 이제 많은 독자가 상식으로 받아들이면 좋겠다. 낭비꿈 화이팅! 아유, 어렵게 여기까지 읽었습니다요. 아주 잘 읽으셨어요. 넘버원. 좋습니다. 우리 희진 아이고, 쌤. 9페이지 아래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책의 가장 큰 미덕은 나를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을 준다는 데 있다. 내 안에는 어떻게 해서 여러 가지 상충하는 마음이 공존하는지, 나는 내 몸을 통해 어떻게 세상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지금 같은 습관, 성격, 태도, 세계관 등을 갖게 되었는지 짐작하게 도와준다.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생겨 먹었는지에 대해 독자들은 작지만 의미 있는 실마리를 얻게 될 것이다. 뇌과학자들에게 뇌과학의 정수를 알려주세요라고 요청했을 때 과학자들은 대개 이 책과 같은 강연을 구성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시 말해 이 책은 매우 개성 있는 강연 시리즈라고 할 수 있다. 베럿의 이 강연이 개성 있는 이유 몇 가지를 꼽으면 다음과 같다. 우선 심리학자인 베럿이 복잡계 네트워크로서의 뇌를 강조한 건 이례적이다. 특히 뇌의 복잡성에 주목하고 그것이 환경에 적응하는데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서술한 내용은 매우 흥미롭다. 짐작건대 그가 몸담고 있는 노스이스턴 대학교에는 세계적인 물리학자 알버트 바라바시 교수가 이끄는 복잡계 네트워크 연구센터 The Center for Complex Network Research가 있으며 이곳은 복잡계 네트워크로서의 뇌를 연구하는 훌륭한 연구 전통을 가지고 있다. 베로 교수도 다양한 연구 방법론을 사용하는 학자로서 이 연구센터의 걸출한 연구 성과를 통해 복잡계 네트워크로서의 뇌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 책에도 상당 부분 반영하지 않았을까 추측해 본다. 낭디꾼 파이팅! 낭비꿈 화이팅. 희진 쌤이 읽어주는 걸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눈 아파. 음, 책을 쓸 때는 글씨를 크게 합시다. 네, 너무 네, 해욱쌤. 가독성. 그렇죠. 음, 가독성. 네, 예, 해욱쌤. 11페이지 읽겠습니다. 정서를 연구하는 학자인 저자가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뇌. 저자는 탐탁하지 않게 생각하겠지만 비유하자면 시스템 1,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뇌 감각을 바탕으로 예측하고 반응하는 뇌, 감정을 기반으로 한 생존 기계로서의 뇌를 강조한 것도 흥미롭다. 만약 의사결정이나 추론을 연구해 온 학자였다면 우리가 어떻게 물체를 범주별로 나누고 일반화해서 세상을 이해하며 어떻게 감각을 바탕으로 세상을 재구성하는지에 대해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서술할 수도 있다. 또는 언어나 종교 아니면 좀 더 추상적인 행위를 연구하는 학자이거나 호기심이나 상상력을 바탕으로 세상을 탐색하는 뇌에 관해 연구하는 학자였다면 인간의 추상적 사고와 의식에 좀 더 많은 지면을 활용했을 것이다. 뇌가 생각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에너지, 신체 예산을 적절히 배분하고 조정하는 기관이라는 주장도 정서를 연구하는 그의 관점을 잘 반영하고 있다. 덕분에 우리는 아주 개성 넘치는 뇌과학 강연 시리즈를 이 책을 통해 듣게 된 것이리라. 리사 펠드만 베르 교수는
감정이 사회적 구성물임을 강조하는 학자다. 개인의 감정 경험이 개인의 행동들을 통해 능동적으로 구성되며 우리 스스로를 능동적인 감정 설계자로 규정한다. 이런 감정 경험들이 모이고 사람들 사이의 집단 지향성을 통해 사회적 실제로서 현실이 창조된다. 우리가 감정을 주고받으면서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회적 동물임을 자각할 때 우리는 비로소 감정의 주체로서 미래를 새롭게 창조할 수 있다고 그는 믿는다. 그래서 그는 지각과 경험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다음 상황을 예측하고 반응하는 뇌의 메커니즘을 강조한다. 낭디꿈 화이팅! 양대콩 낭디꿈 화이팅! 화이팅! 12페이지 두 번째 단락입니다. 더 나아가 베럿은 이런 학문적 성취를 바탕으로 감정의 생물학적 메커니즘 연구에 머물지 않고 우리가 다양한 사회적 영역에서 어떻게 사고하고 의식을 확장해야 하는지 조언한다. 양육이 필요한 본성이라는 뇌의 기본 계획을 어떻게 일상에서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살펴보고 문해의 역할을 특별히 강조한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현대 신경과학에서 점점 더 설득력을 얻고 있는데 아직 이런 주장을 자세히 다룬 책들이 부족한 현실에서 이 책은 각별히 유익하다. 물론 베럿이 신체 예산을 운영하거나 예측을 하는 뇌에만 관심을 둔 것은 아니다. 이 책의 가장 매력적인 장이기도 한 7장, 인간의 뇌는 현실을 만들어낸다에서는 우리 뇌가 어떻게 감각을 추상화하고 의사소통과 모방, 창의성과 협력, 그리고 압축 과정을 통해 현실을 창조해내는지 흥미롭게 서술한다. 이처럼 우리가 아직 짐작조차 하지 못하는 뇌의 작동 원리를 대담하게 제시한 대목은 이 책의 탁월함을 입증하는 또 하나의 근거가 된다. 낭대꽃 화이팅! 낭디꿈 낭디꿈 화이팅! 낭디꿈 화이팅! 화이팅. 저요? 네, 네, 마지막 단락이요. 이 책을 다 읽은 중 독자들은 깨달은 것이다. 뇌는 우리가 뇌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쉼 없이 작동하고 있음을 그리고 그것을 고마워하게 된다. 복잡하면서도 체계를 가진 네트워크로서 뇌는 끊, 끊임없이 다음 상황을 예측하고 다른 뇌와 상호작용하며 여러 가지 마음을 만들어내고 통합하면서 내 몸을 조정하고 세계를 인식하게 해주는 동시에 현실을 창조해냈다. 그 덕분에 우리는 모두 같은 세상에 살지만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인정하며 감각, 경험들을 새로운 미래를 인식하고 창조하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 이를 통해 우리는 타인의 마음을 받아들일 자세를, 자세를 가다듬고 다양성을 포옹하는 열린 태도로 삶을 살아갈 채비를 갖춘다. 낭디꿈 화이팅! 낭대꽃 낭디꿈 화이팅! 화이팅! 잘 읽으셨어요. 홍미쌤, 네. 네, 이제 어디까지 읽으신 거야? 두 맞죠? 번째 두 이제 단락. 번째 독자, 단락, 네, 할 이제 차례. 독자들은 이 책에서 펼쳐질 강연들을 통해 이 모든 것이 1.4kg의 내에서 벌어지고 있음을 경이로운 마음으로 만끽하실 것이다. 참, 나는 이 글의 제목에서 이 책이 9번의 강연임을 강조했다. 저자는 겸손하게 7가 2분의 1이라고 설명했지만 도입 강연은 그 자체로 너무나 훌륭해서 2분의 1이 아니라 하나의 정식 강연으로 간주하고 싶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록, 과학 이변의 과학도 반드시 읽어보시라는 의미에서 모두 9번의 강연이라고 강조했다. 내각의 세세한 긴 얘기와 매우 중요한 내각 정보들이 흥미롭게 서술되어 있어 놓치지 마시라고
당부드린다. 자, 이제 배록 교수와 함께 떠나는 멈추고 싶지 않은 9번의 뇌과학 강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응원한다. 낭비공 화이팅! 아이, 빨리 낭비공 낭디꿈 찍어줘야 화이팅. 되겠네. 화이팅.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이 책 아주 그냥 끝내줍니다. 그냥 눈이 빠질 것 같네요. 네. 네, 배우 교수님. 자, 하나, 둘, 셋, 짠. 사진은 열심히 찍어. 우리가 미스 코리아도 아닌데. 감사합니다. 나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글씨도 작은데, 아우, 정말 잘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도 눈이 아파가지고 쳐다보기도 힘든데, 네, 여러분들에게 다가온 나의 한 문장은 무엇일까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2페이지 세 번째 단락에서 세 번째 줄. 인간의 뇌는 현실을 만들어낸다. 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낭디꿈 파이팅! 꿈 네, 화이팅. 남기꿈 화이팅. 인간의 뇌는 응. 현실을 만들어낸다. 아이. 감사합니다. 예, 이 8페이지에 보면, 8페이지 두 번째 단락 중간쯤에 보면, 뇌는 거대한 단백질 덩어리가 아니라 네트워크라는 사실이라든가 내가 복잡한 네트워크의 유기적 정보 처리를 통해 창의성을 발현하는 복잡계라는 사실 등이 그 예다. 근데 뇌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도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만도 아니고 양육이 필요한 본성을 가진 기관이라는 것. 양육이 필요하다. 뇌도 양육이 필요하대요. 우리 사람만 양육을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요. 감사합니다. 땡디꿈 화이팅. 낭대꿈 낭대꿈 화이팅. 화이팅. 파이팅! 저 7페이지, 저도 네, 말씀하세요. 하세요. 예, 말씀. 저도 8페이지에 제일 위쪽에 있는 얘기를 한번 읽어보면 생존할 수 있게 해주는 기관이다 이렇게 했는데, 아니 난 이 책을 보면서 처음 보면서 이 앞에 보면 생각하기 위한 이성기관도 아니고 뭐 이런 이상하게 나오기 때문에 포유류의 뇌라든가 무슨 뭐 파충류의 뇌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야 이거 인간의 뇌는 사고하고 생각하고 이런다고 했는데 이게 생존할 수 있게 해주는 기관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주 생소하게 들리고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음, 생각하기 위한 이성의 기관, 생각하기 위한 이성의 기관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우리 뇌로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난 그렇게 보거든. 머리로 생각하고 다 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야, 지금. 생각하기 위한 이성의 기관이 아니고 에너지가 필요하기 전에 그 필요를 예측하고 가치 있는 움직임을 효율적으로 만들어내며 생존을 위한 신체를 제어하는 역할. 어, 알로스타시를 해내는 기관이다. 알로스타시를 해낸. 굉장히 어렵게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확 처음이거든요. 내과 얘기는 처음인데 한참 이제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으면서. 네, 낭디꿈 화이팅. 낭디꿈 화이팅! 낭대꿈 화이팅. 예, 땡디꿈 저는, 화이팅. 저는 7쪽이요. 그, 음, 밑에서, 이었어. 밑에서 8번째 줄에 보면은 뇌과학 입문서를 읽어두면 삶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여기에 줄을 쳐놨습니다. 이거 읽고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땡디꿈 낭디꿈 화이팅.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요, 진짜 이게 뇌과학 입문서거든요. 어렵다 생각하면 어려운데, 우리 이러한 책 안 읽어봤잖아. 뇌가 생각하고 뭐 이런 책인 줄 알았더니 생존하기 위한 거래, 이 뇌가. 이걸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생존하기 위해서 이 뇌가 활동을 하잖아.
내가 먹어야지 자야지. 네, 우리 혜숙쌤 할 말, 네, 있으셔서 비디오 켜신 것 같은데, 네, 해주세요. 아, 마스크. 아니, 왜 마스크를 꼈어요? 감기 들었어요? 아니, 음소거가 됐는데. 그냥 켜신 거예요? 인사하려고? 아, 그러시구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짝꿍이 있어가지고 그냥 아주 행복하셔서 아침 6시에 못 나오셔.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아셨죠? 감사합니다. 어젠가 고맙습니다. 내일 이거 아침에 올린 거 만나요. 보니까, 네, 어젠가 사진 올린 거 보니까요. 다 책을 들고 계신데 나는 컵을 들고 있더라고. 아, 뭐, 다 책을 들고 계신데 나는 컵을 들고 있어. 아, 하나, 둘, 셋, 다시 찍어드릴까요? 아니, 어젠가 언제 보니까. 네, 아유,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잘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